9시 43분 구간입니다. 코스닥은 재차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작전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유성치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네. 그쵸. 지난주에가 쉬었습니다. 31일로 인해서 휴장을 해서 네네. 2주 만에 뵈니까 연말 연시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연초에 또 시장이 또 많이 빠져서 좀 꿀꿀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오늘 장도 딱히 기운 나는 장세는 아닌 것 같은데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 최근에 1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네. 작전명은 1월 효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1월 효과. 조금 전에 저희 현물 전략 포인트에서도 1월 효과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는데 네네. 많은 전문가들 혹은 또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한 몇 가지 요인들만 좀 풀려주면요. 네.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좀 1월 효과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거든요. 낙폭이 가다한 업종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기존 주도 업종군들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나 일부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1월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서요. 대책을 조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프로그램이고요. 중소형주 랠리, 여기에다가 환율 쪽에서도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달러와 위안화인데요. 그럼 첫 번째로 프로그램 매물 압박입니다. 네. 프로그램이 연초에는 좀 원래 통상적으로 나온다고들 하죠. 네, 어떤 수준인가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표를 하나 보면 조금 더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계속 제가 봉우리를 지금 세 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4년 말까지 네,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트 저희 봤어요. 작전 타임에서 얼마 전에도 한번 네, 봤던 차트인데 비슷한 네. 포인트로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설명 더 자료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이때도 보면은 이제 누적됐던 그 프로그램 매물이 연초부터 상당히 거의 한 4, 5월 때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빠져나갔었고요. 2015년도에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늘어났다가 크게 빠지면서 시장이 약간 휘둘렸었고요. 그리고 그 대형주들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는 예전보다 뭐 한 4조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는 지금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배당 관련해서 좀 들어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초 이후부터 이제 쭉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월 중순, 적어도 한 1월 중순에서 뭐 1월 정도는 프로그램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대형주도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표를 하나 또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은 제 판단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 쪽에서의 그런 지금 매크로 지표라든지 미국의 달러 강세, 그리고 이하나의 약세 흐름을 봤을 때는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저는 매수를 해주고 기관들이 매수해 줄 때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 매물을 외국인보다는 결국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간성 자금이 얼마만큼 메꿔주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하락폭이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해외 변수들과 맞물려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수급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충격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또 해결될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항상 영향을 줬지만 이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900 초반대고 만일에 하나 뭐 1900선까지도 깨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는 또 실적 좋은 기업들이 주는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지수가 눌려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좀 프로그램 매물 압박을 들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중소형주 랠리. 일부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돼야지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제약, 바이오, 일부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만 지금 시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요인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작년 같은 그런 랠리는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도표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면요. 네. EPS 성장률인데요. 첫 번째 그림이 연도별 예상 EPS 성장률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대형주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성장률이 올해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도까지도 지금 예상치는 코스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제조업보다는 조금 탄력 있는 조그만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는 훨씬 편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용주가 올해 같은 경우는 51.9%의 성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43%의 성장이고요. 2017년도도 코스피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이 훨씬 나은 그런 EPS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네. 여기에 약간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네. 네, 이게 코스닥의 지금 12개월 예상 퍼 수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002년도부터 지금 한 13년 정도의 그런 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퍼가 많이 상당히 올라가 높습니다. 있네요.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16.9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 10배 정도에서 왔다 그쵸?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솔직히 많이 오른 거죠. 그쵸. 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쪽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쪽 고령화 테마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는 또 코스닥 쪽에서 소외받고 있는 업종군도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균표는 16.9배지만 전체를 본다면 10배 이하에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내 보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10년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얼마만큼 소가 수익률을 보여줬냐 1, 2월 달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한 2% 내의 초과 수익률을 뚜렷하네요. 10년 뚜렷해요. 그리고 3월 달까지도 보면 약간 수익이 났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몰려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은 상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항상 좋았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항상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대형주 쪽이 나아지면서 네. 그 많이 올랐던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구도가 10년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환율 상황은 좀 간략하게 볼게요. 마지막 네. 포인트. 환율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그림 바로 보여드릴게요. 달러가 최근에 그 미금 인상 이후 빠지다가 다시 강세로 갑니다. 여기 도표를 하나 보시면은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올라서고 있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죠. 네,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 또 제가 흐름을 또 보여드리면 이 하나가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이제 치고 나가면서 약세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또 이것 때문에 급락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 아마 중에 그 외환 보유고 발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외환 보유고가 많이 빠져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국도. 왜냐하면 더 흔들릴 거다.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하나 약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는데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 외환 보유고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하나의 약세 강도 자체는 이번 주를 좀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쪽 돈이 들어와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수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달러 강세, 이하나 약세 이 구도가 결국은 이하의 강세, 이하나 강세라는 말은 신흥국 통화의 강세거든요. 그러면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수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대형주나 지수보다는 네. 개별적인 종목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전략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나 해외 변수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요.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그 1월달, 2월달에 강했던 업종군들이 4분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1분기 이후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낙폭이 가대했던 업종군들이 연초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움직이지만 또 최근에 낙폭이 가대했고 쉬었던 기업들 중에서 강하게 오른쪽에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를 빼고 본다면 미디어 쪽이나 콘텐츠 쪽이나 게임 쪽이나 이런 기업들이나 아까 지금 말씀했던 그 중국 내수 소비 쪽 뭐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데요. 뭐 CJ CGV, CJ ENM을 비롯해서 뭐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들도 요새 바닥권에서 코코넛도 움직이거든요. 자본세가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보시네요.
제조업 쪽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중국 얘기 쪽에 대부분 아마 몇 년 내로 다 따라잡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1등을 했었는데요. 이쪽까지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 투자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옮겨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업종을 지금 좀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는 따라가도 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는 좀 낙폭과대 돼 있던 뭐 오락, 문화 이쪽으로 좀 보시는 건지요? 일단 보통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시점이긴 한데 또 역으로 보면은 52주 신고가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은 질적인 기업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약품을 대표적인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셀터리온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쪽도 보면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CJ ENM, CJ CGV를 비롯한 CJ 그룹 관련주들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 그리고 또 최근 움직임들 보면요. 수급적으로 게임 쪽에서 이제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이런 게임 콘텐츠 업체들의 움직임도 바닥권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을 두신다면 불황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작전명은요, 1월 휴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 혹은 좀 낙폭과대했던 중국 소비 섹터나 문화 콘텐츠 쪽은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이고요. 외국인이 또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딱 터치를 했네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